친구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내 에너지를 누군가 통째로 뜯어간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으신가요? 3시간 동안 분명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돌이켜보면 내 얘기는 거의 없고 그 친구 회사 욕, 전남친 욕, 세상 억울한 이야기만 잔뜩 내 머릿속에 옮겨 심어놓고 온 날 말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옷도 못 벗고 침대에 쓰러지는데 천장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난 거 맞아?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 역할하고 온 건가? 여러분, 이거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정서적 배출구가 된 상태예요. 오늘 그 지긋지긋한 감정 쓰레기통 뚜껑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닫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의 장면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 친구가 상사 욕을 하거나 전남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나요? 아마 눈을 맞추고 적절한 타이밍에 어머 정말? 진짜 속상했겠다 같은 추임새를 넣느라 단 1초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리액션이라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집중 노동이거든요. 반면 당신이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어렵게 운을 뗐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마 채 1분도 듣지 않고 근데 나도 그런 적 있잖아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뺏어갔을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정서적 적자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대화의 지분이 존재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에너지가 순환하지만 당신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받아내기만 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은 지금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제로 수행하고 온 거예요. 그 친구에게 당신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 전용 소모품과 다름없습니다. 이 비대칭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지금 느끼는 그 허무함은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대화의 지분이 8대 2를 넘어 10대 0으로 고착화되었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에너지 갈취 현상입니다. 왜 하필 그 친구는 주변의 수많은 지인 중 유독 당신을 선택해서 자기 불행을 쏟아낼까요? 당신이 만만해서? 혹은 바보 같아서?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그 친구가 가진 인맥 중 가장 고성능의 정서적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거친 말을 끊지 않는 인내심이 있고 진심으로 타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껴주는 귀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이 아름다운 미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심리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함께 인생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쾌함을 쏟아부었을 때 아무 군말 없이 받아내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로 정화해서 돌려주는 아주 편리한 지능에 가깝습니다. 너는 참 착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라는 칭찬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너는 내가 무슨 무례한 짓을 해도 다 받아줘서 내 마음이 참 편해. 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상대에게는 무례함의 프리패스가 되고 당신의 배려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아픈 진실을 직시해야만 그 일방적인 관계에 문을 닫을 용기가 생깁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태어난 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은 오직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한정판 에너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피곤한 관계의 정답을 알면서도 못 끊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갇혀있는 정이라는 무거운 굴레 때문이죠. 우리가 몇 년직인데 걔도 본성은 착해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이 관계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은 상호적일 때만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상대는 정을 핑계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약탈하는데 왜 당신만 그 정을 지키느라 마음이 병들어야 합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 과연 당신의 일상을 단 1분이라도 존중하고 있을까요? 나마저 안 들어주면 걔는 정말 혼자야 라는 생각,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친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냐고요? 그 친구는 당신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친절한 대상을 찾아내 자기 짐을 떠넘길 겁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변 눈치나 예정 때문에 오늘 당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진짜 정은 상대의 인생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몫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의무적인 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정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 다 잘라내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잠깐만요. 무작정 차단 버튼부터 누르지는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회생 가능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건 상대가 나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자기 세계에 빠져서 무지한 상태인 건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나 지금 네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힘들어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친구는 당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니까 정말로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정중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내 상태를 먼저 던져보는 거죠. 미안한데 오르는 나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네 고민을 깊게 들어줄 여유가 좀 없네. 우리 이 얘기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상대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만약 친구가 당황하면서도 어머,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미안해. 너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당신 쪽으로 옮기려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고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도구로 본 게 아니라 단지 서툴렀던 것뿐이니까요. 이런 친구라면 대화의 규칙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우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 정중한 거절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테스트를 했을 때 사과는커녕 비난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변했다. 나 진짜 힘든 거 알면서 너까지 이럴 줄 몰랐다. 라며 오히려 당신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죠.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깊은 죄책감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너무했나? 친구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 들어주나? 싶어서 다시 그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주게 되죠. 하지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죄책감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이런 이들을 저는 감정 포식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정서적 노예가 명령을 어긴 것에 분노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곁을 지켜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가에만 달려 있거든요. 선을 긋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당신의 성격을 탓하거나 과거의 의리를 들먹인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줄 성능 좋은 소모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류는 고쳐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건 밑빠진 독에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들이붓는 짓입니다. 포식자는 당신이 사과하며 다시 돌아올 때 더 큰 짐을 지우려 들 겁니다. 이제 그 비정상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불행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꼭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아한 거리두기가 가장 세련된 전략이죠. 상대에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소프트 랜딩 기법,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답장 텀 늘리기입니다. 예전엔 메시지가 오면 5분 안에 성의 있게 답했죠. 이제는 최소 5시간 뒤에 확인하세요. 아니면 다음 날 답해도 괜찮습니다. 아, 바빠서 이제 봤네 라는 한마디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칼답을 해줄 때 상대가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 공짜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의 건조화입니다. 공감의 온도를 확 낮추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겠다. 라며 같이 화를 내줬다면 이제는 아, 그렇구나. 그랬겠네. 같은 건조한 리액션만 반복하세요. 감정적 피드백이라는 보상이 줄어들면 상대는 당신이라는 필터의 성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다른 해소처를 찾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눈치 빠른 상대가 너 요즘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라고 정면으로 물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황해서 사과를 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하면 다시 말려드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담백하고 일관되게 답해야 합니다. 아니, 화난 거 전혀 없어. 그냥 요즘 개인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에너지가 좀 없네. 상대가 서운하다고 비난해도 똑같이 대답하세요. 서운했다면 미안해. 근데 나도 요즘 내 상황 돌보는 게 우선이라 여유가 좀 없다. 핵심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나 화법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선약 핑계입니다. 거창한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냥 당분간은 개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라고 답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내 일정을 설명했겠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당신이 가성비 낮은 대화 상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고단수의 승리입니다. 문은 갑자기 쾅 닫는 것보다 조용히 닫을 때 가장 단단하게 잠기는 법이니까요.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고요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진동이 멈추고 타인의 불평으로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이면 묘한 허전함이 밀려올 수도 있죠.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너무 모질었나? 혹은 내가 너무 차갑게 변했나 싶은 죄책감이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고요함은 당신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신호입니다. 남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온종일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가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내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속 정원은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나요? 이제는 그 남은 에너지로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이어폰을 끼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음악을 들으며 아무 방해 없이 산책을 즐겨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내 말 한마디에 눈을 맞춰주는 건강한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타인의 불행과 짜증으로 가득 찼던 당신의 마음 공간은 이제 당신만의 취향과 고요한 평온함으로 천천히 채워질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오물을 비워내는 하수구가 아니라 서로의 맑은 마음을 채워주는 샘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고 감정적 뒷수습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단호하고 무거운 결정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느라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뜨겁고 진실한 예의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저 당신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평온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